말씀드린 것처럼 예고해드린 것처럼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그리고 이 강혜경 씨 지금 변호인으로 지금 굉장히 뭐 진짜 경무에 시달리신다고 들었는데 문건일 변호사도 함께 하실 테고 그리고 쭉 함께 취재해 오셨던 한겨레 20일 김한 취재팀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방송은 왜 진행자가 말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 시커멓게 계속 지나다닙니까? 예, 그렇게 시커멓게 지나오셨던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자리 배치가 보니까 네. 문건일 변호사를 방송에 최대한 활용해 먹기 위해서 네. 완샷을 줬네요. 원샷. 네. 네. 저는 사실 여기 그러니까 앉아됩니다. 예. 안 나와도 될 뻔. 네. 자, 일단 문건일 변호사는 저희 이제 첫 시간이라서 네. 한겨레 여기 올라오시는 데는 괜찮으셨어요? 이 건물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제 뭐 덩굴들 또 음.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예. 참 시원하겠다라는 근데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서 김규현 변호사가 뭔가 한마디 하고 갔어요. 네. 같은 변호인단인데 왜 본인이 오늘 여기 오시는 걸 전혀 몰랐다면서 네, 서로 몰랐습니다. 네. 서로 모르고 따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평소에 관계는 서로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너무 서로 바빠가지고 음. 회의할 시간도 사실 없긴 한데 저희가 화상으로 보통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평일에 어떻게 보내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마주치니까 신기한 거죠 이제. 서로가 신기해요. 네. 나 방송에서 봤는데. 뭐. 자, 오늘 저희가 그 예고를 해드렸고 지난번에 강영영 씨가 우리 여기 출연 한번 하셨을 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 자리 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혜경 씨가 오늘 김한 기자와 이제 사전에 통화를 하셨고 얘기를 나누셨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포렌식 한다고 가져왔던 PC 그 PC 실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 저희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매불쇼에서 다 하셨대요. 다 오픈은 안 했고요. 그래요? 하드는 안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그래요? 여기 저희가 이제 하드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불쇼에 없었던 장면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네. 우리 다 오전에 버릴 걸. 그러니까 다음부터 야 1시 반에 방송해 그냥.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비밀공장의 등계. 외부에 가지고 나오는 거는 사실 포렌식 할 때 빼고는 처음인데요. 평소에는 제가 금고에 꼭꼭 숨겨두고 금고에. 네, 왜냐하면 이게 다시 검찰에 제출이 돼야 되는 물건이고 뭐 지금 제출 안 하더라도 나중에 특검이 통과되면 이제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이 하드디스크들은 이제 강혜경 국장님이 그 업무상 사용하시던 PC의 하드디스크랑 SSD 2개 예. 이고요. 이제 명태균 PC랑은 구분되는 내용이고 검찰에 작년에 이제 임의 제출을 했다가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딱 대선 기간만 잘라가지고 그걸 한 것 같더라고요. 예. 포렌식을 분석을 했고 그 이후에 아마 이미징 파일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꺼내면 아마 캐비넷 얘기가 또 나올 것 예. 같아서 저희 쪽에 아마 그래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요청을 하고 나서 저희도 포렌식 하고 나서 제출하려고 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잘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나중에 특검에 제출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포렌식 자료들을 최근에 분석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화면에 쭉 실컷 찍었죠? 썸네일이야. 잘 써야 돼. 우리 강혜경 씨는 바쁘시죠? 저 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문관일 변호사님하고 같이 자료를 확인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쁘신 와중에도 분명히 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들으실 테고 뭐 세간의 이 뉴스로 계속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중앙지검에 출석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검찰 출석하는데 굉장히 신나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인데 개선 장군처럼 누굴 잡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그리고 그 조사 끝나고 나올 때도 보면 뭐 태도라는 게 굉장히 좀 묘한 기분이었거든요. 네네. 강혜경 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명태균 씨가 맞나? 사람이 엄청 많이 변했다. 그리고 정말 검찰과 뭐 어떤 소통이 있었나? 너무 이렇게 신나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 기존에 알던 명태균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너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너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였고 한 번도 그렇게 막 가볍게 행동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 네. 이제 말하는 것도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 그만큼 뭔가 사람이 경쾌해졌다는 네, 건가? 엄청 신나 보였습니다.
문관일 변호사는 어제 이제 그들이 이제 명태균 씨가 했던 발언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 그 발언들이 사실은 주요 포인트들을 명태균 입장에서는 본인이 유리하기 위해서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거슬린 부분은 뭐였어요? 일단은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 뭐 박재기한테 받은 수표랑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예. 본인은 뭐 받은 게 없고 강 국장님이랑 뭐 김태열 소장님께서 나눠 가졌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이라서 사실 저희가 이게 직접 이렇게 발언한 게 맞아요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예, 그런 허위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도를 조금 넘었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 뭐 SSD, 뭐 자료 지금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고 네. 들었는데 그 나는 저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많은 양에서 네. 필요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게 뭔가 그 이미 그냥 저장될 때 뭔가 인덱스가 돼서 저장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검색을 해서 찾기는 하는데 네. 또 제가 포렌식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그나마 남자, 저는 이 남자 탐나네. 그나마 저는 잘 찾는 편이죠. 예. 네. 지금 화면에 저희가 그 PC 그 사진이에요. 저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죠? 네, 압류할 때. 네, 수색. 그 압수 밑에 수색할 지금 때. 빼놓은 게 하드 디스크로 보이고. 네. 예. 왼쪽이 이제 명태균 PC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들이 7개월부터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네. 저 그 물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단은 뭐 어제 명태균 씨의 발언도 발언이고요. 그 뭐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들은 향후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것은 뭐 자세한 내용은 매불쇼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안 한 얘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부쇼에서 주요하게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그 명태균 씨가 했던 말들이 말이 안 되는 지점들, 네. 그리고 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태균 씨는 지금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씨에게 말하자면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명태균 관련된 뉴스를 쭉 봐왔지만 명태균이 뭔가 대단히 뭘 한 것 같아. 그리고 명태균이 뭐 생기는 거 없이 저런 걸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명태균은 당시에 그 뭐라 신불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절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고, 야 털어봐라, 내가 돈 받은 적 있나,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목록을 한번 따지자면 그 제 계좌에서 이제 그 명태균 측 뭐 관리비라든지 통신료, 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계좌 이체했던 내역들. 그리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저희가 곧 뭐 기사를 지금 이제 방송 나가면서 같이 오픈이 될 텐데 예. 변호인단이 찾은 강 국장님이랑 변호인단이 찾은 거 보면 그 5천만 원은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계 처리가 어떤 의미죠? 그 명태균이 말하는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법적 회계 처리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이제 장부에 기록에 남겨놔라. 우리끼리라도 이제 이건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그쵸, 거고 네네네.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그러니까 녹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매불쇼는 보니까 방송에서 깔끔하게 파일로 틀더라고. 우리는 보니까 제작진이 나한테 이걸로 틀래. 네. 여기서 이렇게 들려주래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 한겨레가 여러모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음성은 최대한 잘 들릴 수 있게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예. 그 소장님한테 5천만 원 받았어요. 누구요? 소장님요? 아니요, 안 오셨는데 아직. 예? 아직 안 오셨어요. 오면 네. 이게 뭐라 해라. 알겠습니다. 그 창원시에 그 나중에 사람들 난리 나쁜다. 시장 나온 사람들한테. 네네. 내가 알겠습니다. 소장이 부흥도가 있을 사람이. 그리고 5천만 딱 받아갖고 네. 처리해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도발 들어와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 차용증하고 뭐 이런 거 받고. 네네네. 확인서. 그리고 그 아까 김영선 그 한 거. 지금 보냈습니다. 카톡.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다른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었던 파일이긴 합니다만 강혜경 씨 목소리가 직접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하고 전화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이 전화 통화의 그 시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2022년도 4월 7일이고 이제 소장님이 이제 박재기 씨한테 수표를 받으러 가는 날. 여기서 박재기는 이제 홍준표 측근입니다.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박재기 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받으러 갔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박재기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일단 먼저 소통이 됐고 5천만 원을 일단 미랑구 용소에 이제 줘라 해서 이제 소장님은 이제 그걸 받으러 가셨고 김태율 소장께서 받으러 간 거고. 네네. 그 이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전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창원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저희가 창원시장 그 후보들을 여러 명의 조사를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의 조사 후보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그 그러니까 한 번의 조사를 갖다가 여러 명 후보한테서 돈을 받아서 조사를 했던 건이에요. 창원시장 같은 경우는. 말하면 이제 남는 장사를 약간 이제 좀 막말로 하면 일타쌍피 정도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던 건인데 그 이 시기에 미랑구 용소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현금으로 이제 조사 비용들이 그래서 붕 떴다 뭐 이런 얘기 하는군요. 기분이 좋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 붕 떠 있다. 그러니까 좀 자제 좀 시켜라라는 뉘앙스의 말입니다. 이게 명태균 씨가 참 일을 많이 했네요. 그 김태율 소장의 어떤 이 멘탈 관리까지 하는 모습이고 말하자면 앞서 거기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회계 뭐 해야 된다, 뭐 차용증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하라는 게 공식적인 돈으로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일입니까? 현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랑구 용소 법인 계좌로 돈을 못 받았던 게 거의 다 이제 불법 자금,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선거 자금으로 쓸 수 없는 돈들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제 보이게끔 투명스럽게 처리를 못했던 거죠. 묘해요. 보니까 수표 사진도 찍어 놓으셨더만요. 네. 그건 왜 찍었습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강영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꼼꼼하게 일처리를 안 해놨으면 지금 명태균 그냥 대놓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는 수표 2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천만 원 수표 2장 받았다. 그래서 한 장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 버전으로 얘기하면 한 장은 김태열이 썼고 한 장은 강혜경이 썼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지금 기자들한테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사진의 저 수표죠. 네. 예. 진짜. 그러니까 저희도 자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강혜경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겠냐. 그러면 저 수표를 사실 현금화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강 국장님이 이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뭐 입금을 받으셨는데 그것만 알고 그러면 그게 있으면 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한 거라고 꾸밀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게 이제 거짓말을 하려는 사람도 그 거짓말의 근거가 되는 무언가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지만 이게 뭐가 남아 있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 하기 좋은 말로 말빨은 내가 더 세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이거 지들이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증명할 자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지금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자료를 보면 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 내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 내역이 있는 거죠. 지출 내역이 있고 뭐 그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찾아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태균에게 돈이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우리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 뭐 허위가 됐든 조작이 됐건 어떤 형태로든 해서 그 어떤 대가로 뭘 받아왔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건 돈 받으러 갔다가 돈 안 받아오고 공천 받아온 게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도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 보면 증명할 수 있는 사이즈로 금액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입금된 금액이요? 저희가 계좌를 지금 아직 다 합치진 못했는데 지금 합친 게 한 18,000여 건 되거든요. 18,000여 건? 네, 입출금 내역이. 근데 거기서 이제 입금 내역만 모아보니까 한 30억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와우. 네, 그리고 출금된 내역도 사실 뭐 운영자금으로 거의 다 쓴 거니까 그 정도가 되고 그 오차 범위가 사실 100만 원 단위라서 네. 그 정도로 증명이 지금 디테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부터 명태균 씨가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여튼 수금? 네, 수금해온 돈이 30억인 게 몇 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 기준까지고 그 한 만 4년 사이에. 네. 그리고 지금 저 명태균 측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제 남편의 통장으로 돈이 뭐 몇 억이 갔다. 그거를 우리 강혜경 씨 남편. 네. 그걸 다 이제 제가 이제 횡령한 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은행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 현금을 며칠 동안 들고 다니다 보니 이제 신랑이 우체국 다니다 보니까 그 자금을 이체해줄게 해서 그 신랑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다시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지 명태균 씨 측으로 이제 그 이제 이체되는 이런 자료들 다 증거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태균은 본인이 그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강혜경 씨의 통장을 뭐 차명 계좌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수표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그 수표를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남편분이 그렇죠. 제가 그 현금도 얼마가 있었고 그 수표도 있는 바람에 제가 이제 신랑한테 전달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수표는 보통 입금을 하고 나면 바로 인출이 안 돼요. 그렇죠. 보통 한 뭐 3일에서 뭐 휴일 끼면 뭐 5일 정도 된다 하던데. 3영업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 현금화 하고 나서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선거 자금이 부족할 거니까 그걸 써라 하는 바람에 그 저 김영선 씨의 그 선거 자금으로 다 지출이 됩니다. 그 내역도 지금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홍준표 측에서 온 돈이 김영선 선거 운동에 쓰였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출마를 한 건데 공천권은 대통령한테 받아오고 네. 그 선거 자금은 홍준표한테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윤석열 김건희에게 해줬던 그 81차례 여론조사 그리고 홍준표한테 해줬던 여론조사 이거를 토대로 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도 받고 선거 자금도 만들어낸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 문건일 변호사는 그 지금 이 사건 하시면서 네.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꽂히는 지점들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어떤 수법이나 기법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대통령하고 뭐 연결돼가지고 이런 짓을 벌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뭐랄까 만화 같고 영화 같잖아 막 내용이 뭐 일종의 사기 행각 같은 그 부분에 꽂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문건일 변호사는 이제 법률가니까 네. 이 건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제가 여러 매체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선거범죄입니다. 선거범죄. 선거범죄이고 명태균이라는 그 캐릭터가 민의를 어떻게 왜곡해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가질 사람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주고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고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에서 주로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여론조사를 받은 그 모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뭐 그 검은 돈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규명이 돼야겠고요. 그 검은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이 그 후보자들과 무언가를 주고 받았는지 그 부분도 명확히 규명이 돼야겠죠. 명태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게이트라고 말할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이번 대선의 위너죠 명태균이. 위너예요? 윤석열 파면시키고 오세훈 불출마하게 만들고 홍준표 탈락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들 주요하게 오르내렸던 사람들이 뭐 명태균의 저주라고 뭐 오늘 어떤 언론이 쓰기도 했던데 사실 이제 뭔가 지금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 그러고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대구 경찰청에서 이제 홍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김태열 소장 5월 8일에 부른다는 거고 뭐 오세훈 시장도 곧 이제 말하자면 검찰에서 어쨌든 직접적으로 신병을 뭐 처리를 하려고 들 거고 뭐 지금 뭐 그런 앞에 서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 접근하거나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명태균 혼자 그 뭐랄까요 벌인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지금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명태균과 정치인이 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명태균이 그 정치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여론 조작인 거죠. 근데 그 여론 조작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경선을 하는 거고 뭐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 판을 어지럽히는 그다음 위법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를 한 거고 그게 결국엔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한 4년 동안 한 30억 정도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30억 원어치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다 정치인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출마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아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오세훈 씨, 홍준표 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준 사람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자기 후원회장격이었던 사람을 오세훈 시장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그거 나는 모르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수혜는 누가 입은 겁니까? 오세훈, 홍준표, 윤석열이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뭐 책임 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이 사건의 또 본질이고, 그 위에서 명태균 씨도 뭐 그 검찰에 소환 조사 받으러 나가면서 마치 무슨 뭐 누구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장군처럼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본인이 진술을 해줘야만 처벌이 성립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특성상 최측근에서 그게 후보한테 들어갔다, 우리가 이용했다라는 걸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실 처벌이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측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받아본 내역이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받아본 건 맞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려서 뭐 1억 얼마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명인 것 같아요. 그 증명.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어마어마한 범죄 저질러놓고 이거 장난이었어 뭐 이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유력 정치인, 뭐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직에 있는 사람, 뭐 대구시장, 그리고 뭐 국회의원을 몇 선씩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혜경 씨는 현장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의 소소한 선거에서부터 맞습니다. 대선까지. 이건 그야말로 아까 선거 범죄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판을 보면 그럼 강혜경 씨도 그 일을 쭉 하는 동안 선거란 게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다른 후보들도. 업체에서도. 네네. 다른 후보들조차도, 그러니까 뭐 그 정당을 막론하고 그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는 예. 1억 절차가 다 있구나. 이게 정당한 절차구나라고 예. 전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주 희한한 캐릭터 명태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 깨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과 기부받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 후보자들, 그리고 명태균, 아니면 이제 명태균에게 검은 돈을 건넸던 제3자들이 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3자와 이제 그 후보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뭐 사전수뢰라든지 이런 범죄까지도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는 이제 관련 취재를 쭉 해오셨으니까 김한 기자는 참 그 할아버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혹부리 영감 같아요. 취재하고 와서 좀 좋은 표현은 없습니까? 뭘 해주지? 네. 뭐 AI 뭐 시리 정도로 하자 그럼. 시리. 이야기보다도 막 풀어놔요. 네. 근데 이제 기사화되지 않는 그 뭐랄까요, 자잘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네. 저희도 정리하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사실 여론조사 뭐 대선, 그리고 뭐 대구, 서울시장 뭐 이렇게 뭐 주로 청탁 관련 나오잖아요. 이야기,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정리해 보니까 그 여론조사 시행한 것만 지금 120건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전 현직 의원들도 우리가 다수 이름 있습니다.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예. 다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중에 언젠가 뭐 정리가 다 된다라고 하면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럼 그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처벌을 받아야 하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오세훈 건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건도 마찬가지고 측근들이 그렇게 부인을 해버리는 이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뭐 고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다른 수를 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공백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 정도 되면 입증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그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후보자가 사실 최측근들 데리고 선거 캠프 같이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잘못을 뭐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본인들 잘못으로 봐서 같이 처벌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라고 본다면. 네, 최고 책임자라고 본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올감해 놔야 이런 조금 부정한 관습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야지 네.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죠. 그렇죠. 예,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겨야.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랑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보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책임자가 지게 그렇죠.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선거 사무도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이 선거 사무에서 발생되는 모두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엔 후보자를 위한 일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후보자가 나는 몰랐어 이렇게 지금 해버리면 지금 다 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걸 다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권력 관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줄을 서 있어야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해줘야 그 후보자가 나중에 이제 어쨌든 뭐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면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변호사님한테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그런 구조로 개선을 하는 입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벌어진 일은 회계 부정이든 그게 뭐 여론조사 조작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 관계가 사실이 입증되면 예. 그 책임은 이제 후보가 지는. 그래야 관리를 하죠. 그래야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난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법이 없다는 게 웃긴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신 법의 허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곳에 명태균이 사는 거거든. 그렇잖아. 여론조사를 조작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조작해도 안 걸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고 오히려 명태균 앞에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선다는 거야. 그리고 나 좀 해줘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몇 년간 벌어져 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게 끔찍한 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동네 아이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누가 부정한 짓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신고합니다. 얘가 뭐 어쨌어요, 제가 뭐 어쨌어요. 근데 이놈의 것은 뭐 오히려 자기들끼리 꽁꽁 숨겨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아까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의 기술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창원시장 뭐 예를 들었지만 하나 조사를 하고 A한테도 돈을 받아오고 B한테도 돈을 받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왜 벌어지냐? 지역에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더 귀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그 특정한 시기에는 굉장한 말하자면 힘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 초반에 강영 씨랑 이제 하면서도 했던 얘기지만 홍준표가 경남지사를 할 때 정책포를 돌리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다리가 필요할 거야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하면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아 이게 지역 주민들이 이걸 원한다. 여론이다. 하니까 서울에 가서 예산을 따거나 뭐를 하거나 한마디라도 이제 근거 자료가 근거가 될까요? 되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작업을 계속 이제 그 경남 지역에서 해왔던 거고 그게 이제 선거로 넘어가면서 사실 뭐 창원시장 여론조사라든지 무슨 뭐 어디 다른 지역 경남의 군소 지역 여론조사를 뭐 서울에서는 큰 관심이 없지만 그 지역 후보들한테는 생사가 걸린 일이고 창원에서 국회의원 되나 서울에서 국회의원 되나 똑같은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틈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몇 년간 그렇게 이제 그거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원님 나발은 그렇게 불고 다니면서 이제 본인은 뭐 먹은 거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가 지금 오늘 공개했던 이 녹취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로 오히려 본인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금액 총액이 나온 거는 오늘 처음인 거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나온 거. 아직 정리가 덜 됐고요. 덜 된 게 그 정도다. 확인된 것만 한 지금만 계좌 내역에 분명히 나오는 게 1억 2천만 원. 그리고 정리 중인 것까지 포함하고 이게 현금도 정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그것까지 하면 아마 3억 원 정도가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 기록이라는 게 이제 강혜경 씨의 어떤 개인적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결국 지금으로 봐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네, 맞습니다. 그 원래 그런 거 사진 찍고 기록 남기고 하는 걸 즐기세요? 기록 남기는 걸 네. 네, 좋아합니다. 그 약간 추억이라든지 그리고 다이어리 이런- 꾸미기 이런 거 해요 혹시? 닭고 이런 거?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아니 그 수표를 앞뒤로 찍어 놓는 건 예전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10만 원짜리 줬을 때 한번 찍은 적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혹시나 하는 있겠다. 마음에. 네. 예. 시간이 뭐 더 있으면 더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정리하는 이야기로 우리 문결 변호사께는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거론했던 게 황금폰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증거 채택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증거 제출을 안 한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갖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증거로 쓰질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입장에서? 맞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이미 진즉에 제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예. 저희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증거로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명태균 PC라든지 강혜경 국장님 PC라든지 이런 데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다 의혹 수준이거든요. 예. 그 중에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의혹에 더 다가서는 뭐 증거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해주면서 그 후보자들 또는 그 측근들과 소통한 내역은 실질적으로 황금폰에 다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오픈을 만약에 검찰에서 쥐고 안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뭐 국힘에 과도 뭐 조금 내통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걸로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그쪽 라인밖에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 검찰이 지금 저는 여러 번 타이밍을 자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황금폰 제출 안 한 것도 그렇고 뭐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날 때 그 아무런 수사 검사도 항고를 하지 않은 것도 즉시 그렇고 항고하지 않은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로 볼 때 검찰에서는 뭐 늘 해왔던 것처럼 차기 정권 눈치 보거나 아니면 뭐 수뇌부의 의중이 작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게 공개가 영영 안 되어 버리면 예. 사실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명태균 같은 사람이 앞으로 또 안 나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거짓말도 왜 과감하게 해버리면 통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문건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걸러지지 않고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 조작됐어 뭐 민주주의 훼손이다 뭐 이렇게만 그러니까 말로 받아들이시는 하면 안 되는 분들이 거지. 예. 있는데 이게 각각의 선거 비용이나 저희가 조기 대선 치르는 비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조기 대선은 뭐 기사 납니다만 조기 대선 치르는데 뭐 5천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예. 하는데 뭐 서울시장 선거 뭐 대구시장 선거 못해도 몇백억씩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게 만약에 당선 무효가 되거나 뭐 이래버리면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비용이 그 또 세금은 들고. 다 예. 그렇죠. 이제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건데 갑자기 확 짜증나. 저희가 낸 세금이 그런 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지점들이 잘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황금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리고 있는데 이게 검찰의 태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을 부분만 보여주고 본인들이 감추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든 뭐 감추면서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가 그렇게 신났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찝찝함이 남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제가 어저께 공동포차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아니, 있는 보통 과정이 다른 데서 먼저 말을 하고 옵니까? 네, 여기 와서 좀 먼저 해요. 말하니까 생각났어요. 네. 참 답답하네 아주. 네. 그럼 어저께 오후야지 그랬어요. 뭐 네. 그런 식이면 나는 여기 살아야 되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검찰의 캐비넷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던 네.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고 갖고만 있다가 어느 특정 시점에 어떤 사건을 터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캐비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를 11월 초에 만들었는데 그럼 그때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김건희를 사실상 기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혐의를 입증을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해서. 근데 오세훈, 홍준표 그 외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막 뭐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막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 기간 동안 그거를 그냥 갖고 있었던 거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우리 강혜경 씨에게 마지막 마이크 또 넘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제 뭐 계속해서 바라시는 부분들은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고 명태균 씨가 이제 뭐 검찰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아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혜경 씨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마무리는 뭐 대통령 이제 뭐 지금 전 이제 윤석열 씨, 김건희 씨도 마무리가 되겠지만은 저는 지금 그 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돼 있는 정말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그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무언가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 아주 아랫단부터 저 윗단까지 그렇죠. 모두 어떤 형태로든 처벌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그런 게 되게 상식적인 말인데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오세훈은 껍질 벗긴다는데 홍준표는 뭐 또 쓱 빠지는 것 같고
그 어제 또 누가 그러더라고. 야 정계 은퇴한다는데 그만해라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 있어. 지금 우리는 뭔가 굉장히 현혹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무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잘못이 벌어졌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이 그냥 하는 게 그런 게 정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정치가 아니죠, 여러분. 범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뉴스다이브 마무리에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오늘 그 아크로비스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고요. 김건희 씨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행정관 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속보까지는 지금 전해드립니다. 목걸이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검찰이 저렇게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검찰도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찾으러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 그 코바나 컨텐츠 간판에서 왔다 그냥 쓱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신뢰가 안 가지고 답답합니다. 문걸 변호사는 오늘 여기 첫 방문이셨는데 어떻습니까? 방송 매불쇼하고 비교해 주세요. 매불쇼랑요? 예. 분위기가 일단 되게 차분하고 매불쇼 MC가 더 잘한다. 아닙니다. 매불쇼 더 낫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언제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자료를 더 분석해갖고 저희가 보도하면서 다시 문 변호사님이랑 네. 김한은 매불쇼가 나은가 보지?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매불쇼. 뻥치시네. 진짜로. 와 아까 나랑 매불쇼 얘기해놓고 저런다. 그러니까 매불쇼가 있는 줄은 알죠. 있는 줄은 알아요. 한 번도 안 봤다고?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좋아요. 한 번도. 언제 그렇게 많이 봐요 매불쇼를? 이런 거짓말을 제대로 잡아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알았어. 옛날 불금쇼는 봤겠네 그럼? 안 봤어요. 좋아요. 네. 여기 PD가 잘 알아요. 전 유튜브 안 봐요. 와 답답하네 오늘. 마지막이 되게 답답하게 끝나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문걸 변호사 강혜영 씨, 김한 기자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한겨레 21 그리고 한겨레를 통해서 단독 보도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겨레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는 내일도 오후 3시 반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